반갑습니다. 대성마음의 학생 여러분. 사탐은 언제나 여름, 최여름입니다.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랜만에 되게 스튜디오에 촬영을 하러 왔어요. 이번에 10월 모의고사 보느라 좀 고생들 했습니다. 이번에 정치화법이 신모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원래 모의고사가 3학년 때 모의고사 때 10월 모의고사 가장 쉽게 나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쉽게 내는 경향에 해년마다 그렇게 쉽게 내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모의고사를 이제 자살방지 모의고사라고 말을 하죠. 수능 직전에 어렵게 내가지고 막 점수만 낮게 나와버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좀 자신감 실어주려고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모의고사에서 높은 등급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전혀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의고사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해설 강의를 찍는 것도 사실 이걸 촬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담당 PD님에게 이제 여쭤봤어요. 이거 안 해도 되냐 물어봤는데 웬만하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런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정도로 너무 의미 없는 모의고사입니다. 너무 재미도 없고 뭐 도움도 안 되고 뭐 수준도 너무 낮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에 있는 애들도 보면 거의 전부 다 뭐 만점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안타깝게 한 개 정도 틀린 애들이 있죠.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고득점 맞았다고 해가지고 절대, 알겠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오늘 모의고사는 해설은 20문제를 전부 다 진행하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EBS에서 등록된 탑10 오답률 탑10만 딱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다 적었죠?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고 선생님 조교 알바 조교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저도 오늘 스튜디오에서 처음 봤어요. 메일로 받아가지고 이제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넣어서 이제 보는데 이쁘게 좀 만들라고 했는데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넣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설 시작하겠는데 별다른 총평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모의고사라. 알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 한번 봐볼게요. 원래 이 국제법에 관한 문제는 이제 약간 뒤쪽에 형성이 되는데 좀 앞쪽에다가 냈네요. 3번 문제 출제를 했고요. A부터 C는 각각 조약, 국제, 간섭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랍니다. 자, 국제법의 법원 중 A부터 C 중 A, B는 C와 달리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대요.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 건 법의 일반 원칙과 국제 관습법입니다. 그러면 이 C가 조약이 되겠죠? 그러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편 C는 조약은 A, B와 달리 어떤 가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가에는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 없다가 들어갈 수 있다는데, 조약은 얘들아 체결 절차, 즉 매뉴얼이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실정법과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어떤 비준, 국회의 어떤 비준 동의까지도 얻어야 되는 그런 어떤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꺼지라고 할게요. 그죠? 자, 니은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C에 대한 비준권은, 조약에 대한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죠? 그리고 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알겠죠? 비준 동의권은 국회, 비준권은 대통령이죠. 자, 디귿. 국내 문제 불간섭이 A에 해당한다면, 그러면 이 A는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됩니다. 국제 관습법에 해당하는 거면, 그럼 당연히 B는 C가 조약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럼 B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디귿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3번 니은 디귿이 정답이었네요. 자, 니을 볼게요. 자, A부터 C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이 국제법의 법원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아닌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선생님이 이제 통계편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얘들아, 이 조약에서 이 국회에, 자, 이 국회에 동의를 얻은 조약 있죠? 이 얻은 조약은 국내법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조약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국내법에서 어떤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냐? 이 명령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직까지 평가원에서는 이건 아직 낸 적은 없지만 공무원 정치화법에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공무원 출제위원과 평가원 출제위원이 교집합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니은은 꺼지라고 하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볼게요. 자, 헌법의 기본 원리죠? 자, 요즘 평가원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내용상에 좀 암기할 부분이 있으니까 마지막에도 한번 꼭 수능 보기 전에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A부터 C는 국민 주권주의, 국제 평화주의, 복지 국가 원리 중 하나랍니다. 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자, 여기는 국민 주권주의죠?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답니다. 그럼 이쪽은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국제평화겠죠? 자, 볼게요. 기억.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규정에서는 A가 반영되어 있다. 국민 주권주의에 반영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요. 자,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은 이거는 복지국가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제. 기억, 니은이 바로 정답이었네요. 그러네요. 자, 디귿 볼게요. 자, 국민투표제는 C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 다 틀렸고요. 니을,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은 국제평화주의입니다. 그래서 C가 아닌 B 바뀌었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너무나 쉽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 중 하나랍니다. 근데 뭐가 얘들아 봐봐. 청구권자가 국민이라고 했잖아. 청구권자가 국민이면 이 B가 헌법 소원 심판이 되는 겁니다. 왜? 헌법 소원 심판은 어떤 국가 권력의 어떤 행사, 공권력의 행사 또는 어떤 불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개인적인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국민이 헌재에다가 청구하는 게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즉 청구권자는 국민이죠.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입니다. 청구권자는요. 알겠죠? 그래서 A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라는 거죠. 위헌 법률 심판. 잘 안 보이네요. 흰색으로 쓰니까 노란색으로 써야겠네. 자, 보자. 자, 1번. A는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직권 제청 가능하죠. 바로 1번이었죠. 그죠? 어떤 법원이 재판 중에 해당되는 법률이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상 위헌 같아. 그럼 법원이 판사가, 법관이 직권으로 헌재에다가 제청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알고 있죠? 자, 2번. 이 B는 A와 달리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에 대해 애들이 여기서 약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보자. 이제 1번이 너무나 확실하게 정답이었어요. 1번이 너무나 확실하게 정답이었는데 꼼꼼한 애들은 본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특히 그 평가원에서 애들은 1번이 확실하게 정답이잖아. 100% 확실하게 정답이 여기까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탐 같은 경우는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번이 확실하게 정답이면 밑에는 과감하게 버리고 가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데 위헌 법률 심판은 물론 이 법률을 만든 게 입법부이기 때문에 법률을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은 맞는 것 같아. 헌법재판소가. 그죠? 그런데 헌법 소원 심판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가? 라고 해가지고 약간 물음표를 던진 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자. 헌법 소원 심판 중에서 얘들아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선생님이 그 개념 설명할 때 그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입법 부작위. 여기서 뭐 이제 구체적으로 풀 설명은 좀 하지 않겠지만 입법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입자가 설립자죠. 입법부가 하는 역할이 입법이에요. 법을 만드는 거. 즉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법률이 있어야 된다면 그 법률을 마땅히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입법부의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그 입법부가 부작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지. 마땅히 국민들이 원하는 이 법률을 마땅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것 또한 입법 부작위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국민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입법 부작위로 인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잖아. 이 입법 부작위가 곧 공권력의 불행사다라고도 맥락을 같이 가도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 막 이런 거잖아. 요즘 막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막 그 뭐 마스크를 꼭 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디를 뭐 가게를 가든 뭐 그런 것을 이제 법률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안 만들어줘요. 지금 국가가 비상사태인데 더 심해져가지고. 그죠? 이럴 때는 국민이 왜 만들어주지 않냐? 법률을 좀 강제성이 있는 어떤 법률을 좀 만들어주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알겠죠? 이것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그러니까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자, 달리가 틀렸죠? 둘 다 맞습니다. 자, 3번. A는 꺼지라고 할게요, 이거는. 자, 4번. 자, 가의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죠. 왜?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거 일단 위헌 법률 심판은 맞습니다. 그러면 헌법 소원 심판 얘들아. 헌법 소원 심판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이요. 이 위헌심사형이 뭐야? 위헌 법률 심판을 해당 법원에 제청했다가 기각됐을 때 하는 거 아니니? 그죠?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 있기 때문에 4번은 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볼게요. 법원의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가? 둘 다 아니죠. 법원의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9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을이 22세죠? 뜨거운 음식을 엎지르는 바람에 손님 병에게 화상을 입혔답니다. 이 경우 병은 뭐 가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갑이 지금 사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을이 지금 피용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밑에서 보지 말고 일단은 가부터 확인을 하고 가게요. 그죠? 자, 1번. 을의 부모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단 지금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용자 배상 책임. 그런데 일단 이건 사용자 배상 책임인데 이거는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틀렸고, 그리고 또 을도 봐봐 얘들아. 22세잖아요.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2번. 을의 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얘들아 봐봐. 이 을이 지금 손님 병에게 음식을 엎질러서 화상을 입혔잖아. 이 화상을 입힌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가 성립이 돼줘야 됩니다. 불법 행위가 성립이 돼야지 병이 사용자 측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가 불법행위가 성립이 을과 병 사이에서 이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됐단 말이면 을이 잘못이 없다란 말이야. 그럼 을이 잘못이 없는데 갑이 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병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면 일단 이 둘 사이에서 매드가 돼야 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이 돼줘야 돼요. 알겠죠? 이것도 뭐 너무나 기출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이라면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9번 같은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을의 행위에 고의가 있을 경우에만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데 고의가 있을 경우에만이 아니라 과실도 있죠. 그죠? 과실.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4번. 자,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자, 이거 좀 지워버릴게요. 자, A는 B가 소유한 주택의 세입자랍니다. 그럼 B, A, 그죠? A가 그러면 점유자가 되겠고요. B는 소유자가 되겠죠. 그죠? 자, 어느 날 A가 살고 있는 주택에 창틀이 떨어져 행위 C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C는 어쩌다 저쩐다라는 겁니다. 자, 4번. A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밑에 거는 지금 공작물,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일단 이 사람에게 특수불법행위로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나는 주의 및 감독을 충실하게 잘했다, 다 했다 라고 인정이 돼서 되면 면책이 됩니다. 그러면 이 C는 다시 여기서 1차적으로 가는데 이 1차적으로 여기다가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A가 면책됐어요. 아, 나는 잘못 없다, 다 했다 라는 거야. 창문 안 떨어지게끔 뭐 테이프로 감든 뭐 다 했다라는 거야. 이게 되면은 이게 면책이 되면 이 C는 B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B는 무조건 핑계 못 댑니다. 핑계 못 대고 무조건 무과실 책임이 적용됩니다. 무과실 책임. 그죠? 자, 그러면 4번은 특수불법 책임 물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공작물 점유자, 그 다음에 안 되면 소유자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죠? 둘 다 특수불법행위입니다. 그죠? 자, 5번. A의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B에게 무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방금 설명했죠?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이 돼줘야지 B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정치화법에서 이 특수불법행위 파트가 탑3 안에 드는 킬러 문항입니다. 그죠? 어떤 친구들은 마지막 20번 선거 분석 문제보다 특수불법행위 파트를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너무나 쉽습니다. 전혀 수능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 문제죠. 그죠? 자, 그다음 10번 볼게요. 그런다고 해서 교육청 분들이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교육청 분들도 너희들을 위해서 그죠? 자신감을 실어주려고 이렇게 좀 쉽게 내신 것 같아요. 자, 10번 볼게요.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고른 것은 자,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했답니다. 둘 사이의 자녀 중 A는 갑이, B는 을이 양육을 하기로 했대요. A는 갑이, 그러면 자녀가 A가, B가 이거 있고, 갑은 A가 양육, 을은 이제 B가 양육하기로 했대요. 자, 이후 갑은 병가 재혼을 했답니다. 자, 병가 재혼을 했고, 이들 부부는 병의 친구 자녀인 C를 병의 친구 누군가 있겠죠? X 할게요. 여기에 있는 C 있죠? 이 C를 친양자가 아닌 일반 양자로 입양했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요. 친양자가 아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양자로 입양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을과 정은 또 재혼을 했대요. 을과 정은 재혼을 했고, 정은 이 B를 친양자로 입양했답니다. 자, 병은 친양자로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은 B를 친양자로 입양했고 병과 갑은 C를 일반 입양한 겁니다. 알겠죠? 입양 제도가 달라요. 그죠?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것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후 갑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여기가 이제 죽었죠? 죽었고 유언은 없었대. 사망 당시 갑에게는 재산은 있었고 채무는 없었고 사례의 혼인은 모두 법률혼이다 라는 것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기억 볼게요. 자, 갑과 을은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을 했다는데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한 겁니다. 그죠? 재판상 이혼을 했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죠. 숙려기간은 협의 이혼 시에만 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따로 조정기간이라는 것을 갖죠. 그죠? 그래서 1번은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이 갑이 C를 입양한 때 C는 갑의 성과 본을 따른다 했는데 당연히 따라야겠죠. 왜? 이거는 양자 일반 입양을 했기 때문에 친부모의 성과 C의 C는 갑의 미안합니다. 갑의 성가본을 따르지가 않죠. 일반 입양, 갑이 이제 입양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선지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이 정이 B를 입양할 때는 갑과 B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그렇죠. 이 정이 B를 친양자로 입양했단 말이면 이 B의 원래 부모 있죠. 원래 부모와는 완전 단절된대. 개단절돼. 아예 보지도 못합니다. 절대로 끝날 때까지. 성과 본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는 단절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고요. 자, 니은. A의 법정 상속액이 4억이라면 사망 당시 갑의 재산은 14억이다 그랬어요. 일단 갑이 만약에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권자는 법정 상속권자는 이 A가 법정 상속권자고요. 그 다음에 이 C가 법정 상속권자고요. 그 다음에 병이 상속권자입니다. 맞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A와 C와 병이 1대 1대 1.5로 받게 됩니다. 1대 1대 1.5면 여기와 A와 C가 똑같이 받죠. 입양했다고 해가지고 뭐 덜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첫째, 둘째 똑같이 받아요. 남자, 여자 똑같이 받습니다. 그죠? 4억. 그러면 C도 4억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병은 1.5배니까 6억을 받게 되겠죠. 6 더하기 4 더하기 4는 14억이 되겠고, 14억 원이 맞네요. 디귿, 리을이 정답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내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자, 봅시다. 자, 수행평가, 너희들은 이제 프린트를 다 보고 있겠죠? 많은 보는 학생들은. 그죠? 근데 이 해설 강의를 지금 이렇게 이 문제 뭐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 하고 있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빨리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자. 자, 수행평가 과제 A부터 C는 각각 시민단체 또는 이익집단 또는 정당 중 하나랍니다. 자, A부터 C를 구분하세요. 그런데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A가 정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특수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고 했으면 C는 시민단체가 되겠죠. 그러면 B는 이익집단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진술이다. 이를 중 옳은 진술에 해당하는 버튼만은 있는 대로 누르시오. 버튼을 누르면 전광판에 해당 부분에 불이 들어옵니다. 라고 합니다. 일단 가에는 불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뭐 가가 많다는 말이겠죠. 굳이 문제를 이런 유형으로 낼 필요가 있나라고 싶습니다. 굳이? 그죠? 굳이 저는 이런 유형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A는 정부와 의회에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 맞죠? 이미 불도 들어왔고요. 그죠? 왜냐면 이 정당은 정부와 의회의 어떤 가교 역할, 오작교의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정당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는 맞고요. 나 볼게. B는 C와 달리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했어요. B는 C와 달리 비영리성이 아니라 비영리성이란 말이면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영리성은 시민단체죠. 이익집단은 수익을,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틀렸죠. 이렇게 바뀌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B, C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다는 맞죠. 대의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다에는 진하게 색깔이 들어가겠죠. 이쪽에 이렇게. 그죠? 자, A는 B, C와 달리 정치권의 산출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했는데 다 아니죠? 그죠? A, B, C는 자, A와 B와 C, 이익집단, 뭐 시민단체, 정당은 전부 다 투입 기능을 합니다. 투입. 얘들이 또 오해하는 거 그 정당 있죠?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알겠죠? 뭐 입법부, 사법부 이런 거 아니야. 국가기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는 틀렸고요. 볼게요. A부터 C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맞죠? A, B, C 모두 다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색깔이 칠해져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석삼이 들어가네요. 석삼. 이렇게. 3번이 정답이네요. 맞나요? 그런데 맞네요. 무슨 문제 유형을 이렇게 초딩틱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충분히 좀 어렵게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갑은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다가 석방을 위해서 A제도를 활용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답니다. 그리고 검사는 갑을 기소했대요. 기소 이전에 석방을 청구할 수 있는 이 A제도, 기소 이전이죠? 이거는 구속적 부심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정말 그렇게 설명 많이 했어요. 진짜 강조 엄청 많이 했어요. 기소 이전에는 구속적부심사, 기소 이후에는 보석제도입니다. 보석. 알겠죠?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고 1심 재판 도중에 갑은 비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했다라는 겁니다. 보증금부 석방. 보석입니다. 그게 보증금부 석방, 보증금을 일정하게 내고 석방할 수 있는 거, 기소 이후에 가는 건 거죠. 보증금부 석방. 그래서 이 B는 보석이 되겠죠. 보석. 자, 니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답니다. 이 1심에서. 그래서 갑은 무죄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럼 얘들아, 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시행이 됐대. 이 참여 재판은 이거, 자, 선생님이 뭐 이제 개념 때도 설명을 했지만, 자, 일단은 형사 재판이어야 됩니다. 형사 재판 중 민사는 안 됩니다. 알겠죠? 민사부는 안 되고요. 형사부에서 관할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심에서만 가능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 2심, 3심 안 됩니다. 1심에서만 가능하고 합의부에서만 가능합니다. 합의부에서. 그리고 또한 이 피고인이 원해야 됩니다. 알겠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 참여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요 네 가지가 성립이 돼줘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2심 법원을 갔단 말이네.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그 검사 측, 즉 원고 측이 항소를 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답니다. 그러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를 받은 겁니다. 유죄. 그죠? 자, 1번 볼게요. 자, 기억으로 인해 검사와 갑, 을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했는데 을은 피해자죠? 피해자 대신에 검사가 싸워주는 거예요. 이 검사는 원고 측으로 들어가는 거, 피고가 갑이겠죠? 을은 갑에게 피해를 당한 을인데 이 을은 재판장에 없어도 돼요. 이 을 대신에 검사가 싸워주는 거야. 검사한테 일러갖고 다 이렇게 말했잖아. 물론 이 을은요, 그 증인석에는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방청석에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을 대신에 검사가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아니다 라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2번. 자, 니은에서 배심원들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100% 단정 지을 수가 있겠니?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왜? 배심원들의 결정을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 배심원들의 판결을 판사가, 담당 판사가 그대로 즉시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배심원들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판사가 참고만 하는 거야. 그냥 참고만. 알겠죠? 그래서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법원장, 판사님이요. 그러면 그 왜 배심원들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사유만 적으면 됩니다. 사유만. 알겠죠? 절대 배심원들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서 이건 단정 지을 수가 없죠. 그죠? 자, 3번. 디귿 짓고 무죄 선고 짓고 갑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왜? 일단은 확정 판결이 안 났어요. 왜? 항소했잖아, 검사가. 그죠?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를 하려면 일단은 무죄라는 확정적인 판결이 나와야 돼요. 확정적인. 알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자, 2심 법원은 갑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 정답이 있죠. 집행유예도 유죄입니다. 그러면 선고유예는 얘들아, 선고유예. 선고유예도 유죄입니다. 선고유예도 유죄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 판결을 받죠. 그러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일단 유죄입니다. 둘 다 선고유예도 유죄, 집행유예는 아예 개유죄입니다. 개유, 진짜 유죄. 아예 정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정가자예요, 그냥. 물론 여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구속은 되지 않겠죠. 집에는 가는 겁니다. 알겠죠? 집에는 가는 거지만 그래도 정가자다, 빨간 줄이다, 어떤 제한이 있겠죠, 나중에. 그죠? 자, 5번.
자, A제도는 보석제도, B제도는 구속정보 꺼지라고 할게요. 자, 15번 갑시다. 자, 15번도 이제 선거구 분석 문제인데, 원래는 이제 문제가 이제 문제 번호가 20번에 나와야 되는 게 정답이죠. 그죠? 20번에 나와야 되는데, 15번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좀 볼게요. 자, 갑북의 의회 의원 정수는 200석이며, 이중 지역구석은 180석이고, 여기 선생님이 안 보이네요. 그죠? 180석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20석이랍니다. 라는 겁니다. 전체 의원 정수는 200석, 비례대표는 20석이고,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대표로 각 지역구에서 한 명씩 선출된답니다. 단순 다수대표제로 한 명씩 선출되니까, 소선거구 제도구나. 라고 유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가부터 라의 절차를 거쳐서 배분합니다.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의 의회 의원 정수를 곱하여, 여기서 의회 의원 정수는 200명이죠. 200석이죠. 곱하여 산정한 정당별 할당 의석수를 구한답니다. 이 기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가 편리하게도 다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의원 정당별 득표율에 어떤 의원 정수를 곱한 합계, 그 개로 일단은 정당들에게 할당해준대. 의석수를 일단 할당해줘요. 일단. 알겠죠? 그게 A당 110석이 할당 받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각 정당은 지역구 순서의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가 이 기역에서 소수점 이하를 벌인 수와 같거나 많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못한대. 이 지역구 의석, 여기 위에가 지역구 의석수잖아. 여기가 밑에가 이제 정당별 할당겁니다. 여기보다 같거나 여기보다 많으면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일단 뺄게. 일단 봐봐. A당, B당 좀 떨어졌을까요? 자, A당, B당, C당, D당, E당이 있는데 할당된 정당별 할당 의석수보다 같거나 많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110, 100 안 많죠? 그럼 여기는 A당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60.2가 맞니? 70이니까 이 B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받죠. 여기도 받고요. 여기는 2당은 못 받죠. 0.41이니까 많죠? 0.4고 1이 더 큰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 2도 못 삽니다. 못 받죠? 그러면 일단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A, C, D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각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가 기역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수보다 적으면 소수점 이하 수를 일단 버리래요. 소수점 이하, 소수점 이거 뒤에 있는 거 일단 빼래. 일단 신경 쓰지를 말해. 알겠죠? 그럼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갖고다 어디야? 자, 버린 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받아요. 그 차이만큼이요. 그러면 110과 100의 차이는 몇이냐? 110 빼기 100. 10개 아니냐? 10개. 그러면 일단 A는 10개를 배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C는 차이만 소수점이 빼고 20하고 5 차이는 15죠. 15석. D는요. 소수점이야. 빼. 그럼 9에서 4 빼면 몇이냐? 5죠. 5석. 그죠? 이렇게 일단 A, C, D가 비례대표 의석을 10개, 15개, 5개 일단 배분 받는답니다. 단 모든 정당의 니은의 합계가 니은이 지금 여기였죠? 그 차이에 해당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니은은요. 잘 보이니 얘들아? 안 보이죠? 노란색으로 써야겠어요. 자, 니은 보인가? 모르겠어요. 자, 니은의 합계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인 20석을 초과하면 조정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래요. 조정 의석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니은의 합계가 20석을 초과하면 이걸 일단 캔슬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주라는 거야. 그럼 20석 초과했냐 안 했냐? 했잖아. 30개 아니냐? 초과했잖아. 그러면 일단은 빼고 다른 플랜으로 가자라는 거야. 그죠? 자, 어떻게 하자? 조정 의석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자. 그럼 조정 의석수가 뭐냐? 나와 있잖아, 여기에. 조정 의석수가. 그죠? 자, 여기 그대로 하면 돼. 일단 그리고 계산식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수래요. 이거 어떻게 하냐? 모든 정당의 니은의 합계. A만 할게요. 자, 모든 정당의 니은의 합계. 몇이냐? 30이죠. 10 더하기 15 더하기 5는 30이죠. 정당 할게. 30분의 각 정당의 니은이라 했어요. A 정당만 하죠. 각 정당의 니은이면 10이죠. 그죠? 곱하기 20 하랍니다. 여기는 30분의 15 곱하기 20. 여기는 30분의 5 곱하기 20 하면 된답니다. 그죠? 이걸 못하면 복잡합니다. 정말로. 선생님은 이걸 못하면 포기할게요. 그냥. 알겠죠? 이걸 못하면 힘들죠. 선생님은 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산식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정 의석수. 자, 조정 의석수는 몇 개씩 나오냐? 6석이 나오고요. 6석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이 3석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들은 계산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다 합하면 몇이냐? 19잖아. 원래 비례대표 의석은 20개를 준다고 했잖아. 일단 19란 말이야. 근데 이 한석을 어디다 주냐? 일단 나를 한번 읽어보게. 그럼 뭔가 있겠지. 그제? 자,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20석 중에서 가부터 다의 과정을 통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 여기 나와 있네, 이제.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았던 정당 기억, 여기서 소수점 이하 숫자가 큰 순으로 한 석씩 정당에 배분하래요. 그런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았던 정당 중에서, 그러면 아까 이 B와 E는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잖아. 그러면 A, C, D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소수점 이하가 큰 거 일단 하나 주래. 그럼 110은 소수점 이하가 없잖아. 여기는 60점 이하, 여기는 9.4 아니냐? 그럼 소수점 이하가 큰 건 어디야? 2하고 4 중에서 4가 더 크잖아. 그러면 D에다가 하나 주래. 그러면 D에다가 플러스 1을 더 주라는 거지. 그러면 20개가 딱 대불제. 그제? 자, 그러면 이제 A는 비례대표 6개, C는 10개, D는 4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총 의석수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그럼 지역구석수. 지역구석수는 여기가 100석이었고, B가 70석이었고, C가 5석, D가 4석, E가 1석이죠. 그러면 총 의석수는, 자, 총 의석수는, 자, 106개, 70개, 그 다음에 좀 이 쳐볼까요? 그래야지 좀 편할란가, 너희들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럼 여기는 15개, 여기는 4 더하기 4는 8, 하나. 그러면 200이 맞니? 아니면 복잡합니다. 맞네요. 그죠? 맞죠?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총 200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죠? 문제가 끝났고요. 너무 쉽죠? 1번,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는 A, 중대선거, 꺼지라의 소선거 제도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2번, 선거 결과 선출된 의회의원 정수는 200석을 초과하게 된다는데 정확하게 200석이 맞습니다. 맞죠? 그죠? 자, 조정의석수는 A당이 D당의 2배를 논다. 조정의석수는 A당이 D당의 2배를 넘지 않죠? 4, 6이니까 넘지 않죠. 그래서 3번도 틀렸죠. 그죠? 이것도 틀렸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B당과 C당 모두 과대대표되었다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득표율과 의석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B당과 C당이죠. 그럼 봐봐, 얘들아. 이 득표율을 어떻게 구하냐? 너무 간단해요. 정당별 득표율. 아까 여기 봐봐. 기억.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의회 의원 정수를 곱해서, 그럼 여기 의원 정수가 몇이야? 200 아니야. 이 200을 나온 결과값이 110이란 말 아니야. 즉, 이 B랑만 보면은, 자, 100분의 X야. 득표율이니까 100분의 X 하면 되잖아. 그죠? 정답은 득표율. 뭔지 모르겠어. 근데 곱하기 200. 이게 몇이래? 110이래. 110. 그잖아요. 이거 X값 구할 수 있잖아.
이걸 못하면 포기할 거야, 진짜로. 안 돼, 이거 못하면. 이게 약분에서 이 5면 55 아니냐, 그죠? 이걸 해주는 건 저도 웃깁니다, 그죠? 그러면 득표율을 구했다면 여기가 5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 여기는 10%, 그 다음에 4.7, 0.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석률을 바로 하면 되겠죠? 70이면 딱 보면은 뭐 30%보다 많네요. 그죠? 왜냐면 200분의 70인데 100분의 35니까. 그죠? 그죠? 딱 봐도 많잖아요. 또 얼추 보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그죠? 자, 5번. B와 E당 모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B와 E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5번이 정답이네요. 다 해결하지 않고 이것만, 첫 번째 이것만 산출해서 바로 5번이 정답이 사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교육청 애들이 5번 선지를 맨 마지막에 보라고 바로 5번에다가 빼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간단한 팁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좀, 알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좀 꽤나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는 사회문화도 하고 있거든요. 사회문화도 하고 있고 정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꽤나 찍는 것을 좀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도 이 마지막 20번 문제가 킬러 문항이에요. 그죠? 도표죠. 그리고 정법도 20번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 사회문화에서 20번 문제가 이제 안 나왔고 6월, 9월에서 이제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역대 어려웠던 문제가 이번 좀 빠질 것 같다라는 건데, 해년마다 이 20번 문제를 항상 수능 이전에 혹시, 정말 혹시 찍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죠? 찍어야 될 발생한 상황은 어떻게 찍어라라고 말을 하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훈련이 잘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이건 내가 못 풀겠다, 정말 딱 봐도 이건 내가 못 풀겠다 라고 하면은 얘들아 딱 보면 알잖아. 이게 내가 봐서 이거 내가 좀만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좀 할 수 있게. 이 정도면 정답이 약간 4번 5번 약간 뒤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완전 어려워, 개 어려워. 그러면 선지 정답이 1번 2번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좀 찍으라고 말을 좀 해줘요. 근데 제가 2년 연속 맞췄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절대 찍으면 안 되겠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근데 혹시 찍을 상황이 발생하면 딱 보는데 말도 안 되게 이거 내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정답이 약간 앞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좀 더 이렇게 범위를 좁혀야 돼요. 가능성이라는 것을 높여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형사재판에서 쟁점가가 맞나요? 자, 쟁점과 판결 내용이다. 자, 옳은 거 찾으랍니다. 자, 형사재판 쟁점에서 자, A가 B를 폭행한 사건에서 행위 당시 A가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법원은 A가 행위 당시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돼서 A를 무죄로 선고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 A는 일단은 뭐니? 심신상실자가 되겠죠? 심신상실자. 그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죠. 심신미약자는 책임이 감경됩니다. 알겠죠? 감경되고, 심신상실자는 무죄죠. 그죠? 자, C는 D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당시 C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에 상당히 유연해. 자, 정당 방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답니다. 그럼 여기는 정당 방위고, 여기는 위법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말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의 차이를 정말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건 문제가 좀 쉬웠죠? 자, 기억에 정당 방위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이고요. 니은 법원의 A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됐다.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맞대요. 자, 디귿 법원은 C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부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이 C의 행위 있죠. 이 법질서 전체 관점, 이걸 바로 위법성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위법성이 부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내리는 겁니다. 법질서의 관점. 그죠? 그 책임은 비난 가능성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비난 가능성을 책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비난 가능성이 없는지 있는지의 여부, 그게 책임 여부입니다. 알겠죠? 그 문제 풀다가 비난 가능성 이렇게 이 형사 재판 이쪽에서 비난 가능성 나오면 바로 책임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죠. 리을. 법원은 A의 행위와 달리 C의 행위는 범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달리가 틀렸지. 왜? 여기는 지금 위법성이라는 것 갖고 여기는 책임까지 갔잖아. 자, 구속 요건이 있고요. 위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이 있단 말이야.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법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건 순차적으로 가는 거야. 이 위법성까지 갔단 말이면 여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이 책임은 여기와 1단계와 2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온 거야. 그러면 두 가지 다 이걸 거쳤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죠? 그래서 구속 요건에 해당된다는 이 달리가 들어서 둘 다 거친 겁니다. 이걸 거쳐야지 이렇게 와요. 알겠죠? 구속 요건은 가는 거죠. 이 구속 요건과 위법성은 웬만하면 근데 거의 다 구속 요건이 있으면 일단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이 둘의 관계는 어떤 불과 연기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이 나면 연기가 자동적으로 나잖아요. 그죠? 이 구속 요건이 법에 적어져 있냐 안 적어져 있냐. 법에 적어져 있단 말이면 위법한 행위니까 적어져 있겠지. 근데 그것을 이제 조각되는 사유들이 있는 겁니다. 정당 방위, 정당 행위, 긴급 피난, 피의자의 승낙, 뭐 자구 행위,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그죠? 와! 마지막 문제네요. 46분을 달렸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그죠? 오랜만에 촬영인데 완전 더워 죽겠어요. 그죠? 자, 보자. 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을국으로의 수출 품목을 제한했다. 이에 을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각국의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랍니다. 그죠? 자, 변국은 전국의 최고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국제연합의 유엔의 주요 기관 A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별국가법원의 판결은 A의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국제연합의 주요 A에 제소한대요. 이 A는 뭐니? 국제사법재판소가 되겠죠. 그죠? 자, 기억 볼게요. 자, 니은의 유엔의 안보리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최고 의결기관은 안보리가 아니라 총회죠. 그죠? 자, 니은. 기역, 니은 모두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WTO라든가 UN 전부 다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디귿.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은 기역과 니은의 역할을 경시한다가 아니라 중시하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도 자유주의 애들은 이런 평화를 사랑하는, 그죠? 이런 역할. UN이 평화기구 아니냐.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을 볼게요. A는 니은의 총회와 안보리에서 선출된 서로 다른 국적의 재판관들로 구성된다. 니을이 정답이었네요. 너무 쉬웠어요. 선생님이 오늘 EBS에서 어저께 확인해가지고 오답률의 높은 거 10개만 추려서 왔지만 사실 이것도 너무 쉬웠어요. 사실 오답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틀린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10월 모의고사는 단 한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한 문제도요. 공부를 좀 학생들이라면 20개를 전부 다 맞았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좀 더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서 수능에서는 꼭 1등급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